기량을 제대로 잘 발휘하지 못했다. 리버풀 레전드인 제레미 캐러거가 토트넘 선수들을 평가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이 평가가 정말 딱 맞는 말인 듯 합니다. 토트넘이 2년 동안 추락을 거듭하고 올 시즌도 리그 10게임 5승 5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을 때 언론과 팬들은 토트넘 선수들의 실력을 거론하며 이적시켜야 한다, 방출해야 한다 등 토트넘 물갈이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돈벨레부터 알리, 윙크스, 베르바인, 힐, 산체스, 도어티 등 비난이 속출하고 실제 이적설에 대한 기사와 콘테 감독이 부임했을 땐 다른 영입 선수 리스트에 대해 끊임없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콘테 감독이 부임 후 리그에서 6경기에서 4승 2무를 거두면서 다른 팀들보다 최대 3경기나 덜 치른 상황에서 4위 아스날과 승점 6점 차이로 5위를 달리니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청신호라고 입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위 언급된 선수들은 모두 필요한 자원이 되어버렸으며 알리와 윙크스는 사우스햄튼전과의 경기에서 100% 출전될 거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6번째 경기인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클린시트로 3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손흥민이 마지막 3번째 골을 센스 있는 볼터치로 완벽한 복수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죠. 이 한 경기의 경기 내용에 따라 토트넘은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었는데 결과는 많은 것을 얻은 경기였습니다. 먼저 왼쪽 센터백 자리에 탕강가를 출전시키면서 벤 데이비스를 쉬게 했는데 벤 데이비스는 콘테 부임 후 수비수이면서도 공격에 매우 적극적인 선수로 탈바꿈되면서 비록 골은 없지만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중요한 선수 자원이 되었습니다. 팀은 무실점을 거두면서도 벤 데이비스를 사우스햄튼전에 출전시킬 수 있게 됐으니 성공한 것이 맞죠. 수비 라인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렇다 할 위협적인 공격도 없었고 수적인 열세까지 되면서 센터백 라인이 체력을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윙백 라인은 레길론의 포지션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에메르송은 마치 마지막 경기를 치르듯 수비와 공격에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의 숨은 MOM이지 않을까요? 그 자리는 이제 도어티가 대체하게 될 텐데 카라바오컵 웨스트햄전에서도 도어티 활약을 보니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드필더 라인에도 윙크스, 은돈벨레, 알리가 리버풀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리버풀보다 한 수 아래인 사우스햄튼을 상대해도 제 역할을 해줄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핵심 중의 핵심, 월드클래스 2명의 선수가 풀타임을 뛰지 않고 쉴 시간이 주어지면서 다음 경기에 무리한 선발 출전이 아닌 당연한 선발 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몇 마리 토끼를 잡은 건가요?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를 앞두고 걱정이 앞서기보다 기대가 되고 선발 라인업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한 계단 순위가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미 그 경기에 전력을 다 쏟아버렸고 토트넘보단 선수층이 더 얇기 때문에 무리한 상황에서 토트넘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토트넘이니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시권이라고 하는 거죠. 선수들의 본래의 기량을 찾게 해줬을 뿐인데 이제 최강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이미 캐러거는 대반전이 있었다. 토트넘은 산투 감독 아래서는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엄청나게 개선됐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실점이 줄고 있다. 토트넘은 순위표 하위권에 있었다. 이제 그들은 리그 최고의 팀이다. 똑같은 이름과 같은 선수들이지만 모두 다른 팀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콘테 감독의 영향 때문이다. 내가 토트넘이 4위 안에 들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들에게는 정말 좋은 사령탑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겐 위르겐 클롭, 펩 과르디올라, 토마스 투헬과 맞설 수 있는 감독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리버풀 레전드마저 토트넘을 최강팀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콘테 감독을 더욱 극찬하게 되었는데 그의 기록을 보라. 우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반 시즌 만에 좋은 성적을 거둔 남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했고 두 번째 시즌에는 FA컵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토트넘은 그와 함께 최고의 시작을 알렸다. 그의 승률은 프리미어리그 최고 감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토트넘은 아마 1961년 더블 당시 감독이었던 빌 니콜슨을 떠올릴 수 있다. 토트넘은 이런 수준의 감독을 가진 적이 없다. 사람들은 조세 무리뉴가 있었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무리뉴 감독의 전성기가 아니었다. 토트넘은 전성기에 있는 최고 감독을 가졌고 그들에게 현실적인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실제 유벤투스 시절에 세리에A 3연속 우승에 성공하고 첼시로 옮기자마자 2016-2017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7-2018 시즌에는 FA컵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2020-2021 시즌에는 다시 인터밀란을 세리에A 우승시켰으니 현실의 우승 청부사가 맞죠. 레비 회장이 이제야 돈을 제대로 썼습니다. 토트넘은 3위 첼시와도 9점 차이기 때문에 번리, 브라이턴, 레스터까지 모두 이겼다는 가정하에서는 승점 동률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크리스탈 팰리스전 승리 후 콘테 감독에게 첼시 때 우승했던 것처럼 토트넘도 기대해도 되냐는 질문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분위기가 좋은 토트넘의 1월 선수 영입이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원에서 추가 영입만 된다면 전력 보강이 되겠지만 자칫 선수를 이적시키면서 영입을 한다면 선수들 사이에 혼란을 초래하고 경기력에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개인적이지만 은돈벨레 정도는 큰 타격은 아닐 듯한데 그죠? 손흥민은 리그 8억 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득점 랭킹 단독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두세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4위이기 때문에 2위라고 봐도 무방하죠. 득점 1위 살라가 15골로 7골 차이라서 손흥민이 득점 1위 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필 올 시즌 리그에서 멀티골도 없다 보니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그 실망을 만회할 수 있는 경기가 바로 사우스햄튼전이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사우스햄튼전만 정규리그에서 8골 2도움, 공식전 9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사우스햄튼전에서 무려 4골을 넣으며 최고의 활약을 했던 그 팀을 상대하기 때문에 리그 5경기 연속골도 매우 희망적입니다. 손흥민이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멀티골을 뽑아준다면 리그 절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두 자릿수 득점을 성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손흥민이 많은 골을 넣기 위해선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특히 케인의 도움이 절실한데 케인도 점점 득점력이 달아나고 있어서 욕심을 내다 보면 손흥민의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도 결국 케인이 없을 때 득점을 했거든요. 또 하나는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이른 시간 득점이 나오고 승리 기운이 돈다면 손흥민이 교체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전에 멀티골을 넣어야 되는 건데 이미 포트트릭도 그렇고 과거에 5분 안에 멀티골을 넣은 적도 있고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3분 만에 2골이 나왔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는 기대가 되죠.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를 승리를 해도 토트넘의 순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6점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순위는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죠? 자, 손흥민의 멀티골을 기대해 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